저는 오늘 이제 에필lep시 환자에서 안티시저 메디케이션을 안전하게 중단할 수 있는 표준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입니다. 에필lep시 환자에서 약물을 중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약물을 중단한다는 것은 질병 부담도를 낮추고 약물 부작용을 낮추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작 재발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작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가 있고 수대과 같은 죽음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 아메리카 아카데미 오브 뉴럴로지에는 적어도 2년 이상 발작 관해를 이루고 발작이 정상화된 환자에서 안티시저 메디케이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발표하기는 하였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환자에서 어떻게 언제 끊어야지 재발 없이 안전하게 약물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에필lep시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재발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정확하게 재발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대배 리스크나 아니면 환자의 선호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약물의 중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나 운전을 업으로 삼고 계시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재발률이 1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약물을 중단하지 않고 싶으실 수도 있고 또 중단하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이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30~40%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약물을 중단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약물을 중단하는 데는 단순히 이제 재발률을 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선호도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서 중단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이제 중단한 군과 이제 중단하지 않은 군에서 재발률이나 위험 요인을 뿐만 아니라 중단하고 나서 또는 약물을 계속 쓰는 환자에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아니면 재발이 생겼을 때 이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플랫폼을 마련을 하여서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한 시저 프리 라이프를 이제 추구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총 6개의 대학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인로를 하게 되었고요. 본 연구 자체 에필lep시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환자군이고 그리고 장기 관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플라시보 효과 확인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제 실용적 임상 연구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어도 2년의 발작 관해 기간을 거쳐야 약물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2년의 발작 관해 기간을 거친 환자들을 주로 등록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발작의 이제 재발 리스크는 약물을 중단할 때뿐만 아니라 감량을 시도하는 와중에도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재군 정의 자체는 약물 감량을 시도하는 환자부터 중재군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량을 시도한 이후부터 24개월 미만의 재발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24개월은 팔로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재군과 비교 중재군에서 재발률과 위험 요인을 확인을 하여서 적절하게 약물을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무엇인지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발작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작의 재발이나 약물 재부작용이 생겼을 때 의료진과 환자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실제로 이 연구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보시겠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협약을 개시를 하고 연구를 개시하였고요. 4개월 만에 전 기관 IRB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첫 연구 개시 이후 8개월대에 첫 환자를 등록하였고요. 4개월 만에 거의 80%의 환자가 등록이 되어서 이제 첫 번째 점검을 진행을 하였었고 환자 등록이 생각보다 빨리 되어서 이제 전체 환자 풀을 거의 2배에 달하게 이제 늘리게 되었습니다. 2년 뒤에 이제 마지막 환자를 등록하고
약 2년 정도의 팔로업 기간을 거쳐서 이제 이번 달 초에 마지막 오딧을 점검을 진행을 하고 데이터 락킹을 한 상태입니다. 첫 환자 등록을 하고 나서 앱 개발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제 12월 정도에 앱 개발을 진행을 하였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채팅 기능을 추가하였었고요. 그 사이에는 슬기로운 뇌전증 생활이라고 하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환자와 이제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였습니다. 총 1,294명의 환자 중에서 환자가 이제 인솔이 되었고, 초기 철회 환자가 10명, 그리고 아큐트 시저 환자가 116명을 제외하고 나서 에필lep시 환자는 1,168명이었고요. 그리고 한 번도 팔로업이 되지 않은 환자 31명을 제외하고 1,1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을 보시게 되면 이제 722명의 62.7%의 환자에서 약물을 감량하기 시작한 이제 중재군에 속하게 되었었고요. 에필lep시 온셋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약물을 저희가 중단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다음에 사이키아트리 프로블렘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많아서 부작용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약물을 조금 더 많이 중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언노운 이티올로지인 경우에는 이제 재발률이 낮고, 스트럭처럴 메타볼릭 이티올로지인 경우에는 재발률이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언노운 이티올로지에서는 좀 더 약물을 일찍 중단하고, 스트럭처럴 메타볼릭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의 시저 프리 기간 이전에 이제 발작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를 비교했을 때, 이 발작을 오랫동안 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약을 빨리 중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재군과 비교 중재군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보호자와 의사가 굉장히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중재군과 비교 중재군을 나누었을 때 두 군 간의 이제 재발률은 22.9%, 23.6%로 비슷하였습니다. 중재군에서 중재 이후에 재발의 리스크 팩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콕스 하자드 아날라이시스를 진행을 하였을 때, 재발하는 환자들에서는 이지 백그라운드 업노멀리티 진단 당시에 뇌파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재발할 확률이 1.6배 정도 높았고, 그리고 4년 정도 약물을 중단하고 나서 약물을 중단하기 이전에 발작 관해 기간이 4년 정도는 이상이 있어야 그 중재 이후에 재발을 하지 않는 것을 재발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약물을 중단하기 이전에 발작 관해 기간이 4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환자 참여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앱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 앱을 통해서 이제 수술 시에 환경연제 복용 방법이나 아니면 경련이 재발했을 때 즉시 대처를 하거나 약물 부작용이 생겼을 때 왜 그런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추후에도 이것을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연구가 사실 아직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데이터 락킹이 막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장기적으로 2년, 5년, 10년이 되었을 때 재발의 리스크 팩터가 무엇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여서 이제 어떤 환자에서 어떻게 중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필lep시 환자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인 환자군이기 때문에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하여서 어떤 환자에서 어떻게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약물을 환자와 의사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중단을 하였을 때 환자의 QOL이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이제 그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